오늘 할 과제는 동양, 중국입니다. 중국의 역사학이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은 중국의 사서, 세계 명제가 된 사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그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다음 주에는 특강이고, 이번 학기 내 강의 전체의 흐름이 인류학적으로 인간이 지구상에 생겨난 이후 처음부터 어떻게 학문이 발전되어 왔느냐, 문학이, 그 중에서 문학이 발전되어 왔느냐, 거기에서 문학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부터 인류학적인 걸 했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윤리학이 생긴다. 그래서 윤리학과 문학을 했죠. 그 다음에 윤리학을 하다 보면은 종교가 생겨난다. 그래서 종교를 했죠. 그러니까 윤리학과 종교가 축적되면은 그 위에서 반드시 역사가 생겨나요. 그래서 역사학이 이제 오늘 하는 과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번 주에 중국, 동양의 역사 사서들 명제를 훑어본 뒤에 이제 끝나고 다음 주에는 특강을 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서양의 역사학부터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 건 이제 나중에 끝난 뒤에 소개할 거예요. 이래서 역사학 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역사가 문학보다 먼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 건 알겠죠. 윤리학에서 종교에서 역사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생기면은 한참 뒤에 이제 문학이 생깁니다. 역사학이 먼저 생깁니다. 물론 문학이 시나 서사시 이런 건 먼저 있었지만은 학문적으로는 역사학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역사학 속에 많은 문학 작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은 왜 먼저 생겼을까? 왜 다뤘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대체 인간의 운명을 다루는 데서 역사만큼 중요한 게 흔하지 않아요. 역사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고대 역사에서 인간의 운명을 다루는 힘은 뭘까?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 왕일까? 옛날부터 왕이라고 안 봤어요. 뭘로 봤겠어요? 신으로 봅니다. 신이 역사를 움직인다. 다 옛날 그래 봤어요. 그래서 왕실에서도 제사를 잘 지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역사학을 신이 역사를 움직인다. 이 사관을 신이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과 이적들, 이상한 기적들. 결국 이 신이라는 것도 신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래 분다, 비가 오래 온다, 이런 거 다 그냥 신이 만들어내는 걸로 봤단 말이죠.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전쟁 가면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 거 다 신이 하는 거예요. 신이사관 이렇게 불렀거든. 이러다가 한참 지내놓고 보니까 학자들이 신이 다 만든다.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윤리사관입니다. 그 윤리사관은 뭐냐? 신이 누구 편이냐? 옳은 사람 편이다. 정의의 편이다. 진리의 편이다. 그래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래서 옛날 왕들이 승리한 나라에 의해서 역사는 기록되고 그 승리한 왕은 다 옳은 일을 해서 승리한 걸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러냐? 안 그렇죠. 윤리사관이 한참 와요. 내려오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실증사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옳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정의가 뭔지도 애매하다. 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는 누가 이겼고 왜 이겼느냐? 그건 옳아서 이긴 게 아니라 힘이 세서 이겼다.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증명을 해라. 실적으로. 그래서 실증사관에 나옵니다. 실증사관 이후부터는 많은 역사관이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20세기 와서 저렇게 다 사람들이 저런 역사를 입증했단 말이죠. 20세기 와서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역사가 달라졌느냐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국이 역사학에서는 세계 최고 금메달입니다. 제일 정교하고 많은 역사책을 쓴 나라예요. 가장 문명국입니다. 중국 역사학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사기입니다. 사마천 사기. 그럼 사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중국 역사책은. 그 사기 이전에 중국 역사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이제 오늘 볼 겁니다. 사기 이후까지 중국 역사를 오늘 다 해요. 다 끝낼 겁니다. 자, 이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저걸 다 하려면 뭐 나도 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만 문학 수업을 하는 데서 교양으로 알아야 될 만한 중국의 명저들을 나도 다 안 본 거지만은 간략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필 쓸 때 좀 이렇게 그 인용하기 좋게 그냥 한 대목 찾아서 할 때 말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춘추입니다. 춘추. 춘추하면 뭐 생각나요? 춘추 전국시대. 딱 그랬죠. 춘추 전국시대. 그럼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거기 때문에 춘추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춘추입니다. 고대 중국 사관이 좌사는 말을 기록합니다. 그 말을 기록하는 감투 이름이 상서예요. 우사는 사건을 기록해요. 사건 기록하는 감투 이름이 춘추예요. 그럼 이 춘추는 뭡니까? 사관이죠.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왕실에서 사관들이 다 있었거든요. 상서도 있고 춘추도 있고 둘이서 막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 기록한 게 엄청 쌓여있는 것을 정리해서 간추린 거예요. 이게 이제 춘추라는 겁니다. 이 기록을 바탕에서 공자가 편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춘추. 오경에 속합니다. 역경, 주역이죠. 서경, 시경, 예기. 우리 조금씩 다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춘추라는 건데, 이 춘추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노나라의 은공부터 애공까지 기원전 722년부터 기원전 481년까지 저때인데 242년을 다룬 게 이제 춘추다. 그렇게 봅니다. 노나라는 주공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으로 아들 백금에게 노나라를 맡겼습니다. 그 후예로 예와 문물이 중시했던 나라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나라는 중국 역사를 이제 오늘 여러분 고대사는 머릿속에 딱 외워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좀 유식하게. 중국 고대사 어떻게 돼요? 하상 혹은 줍니다. 여기서 춘추, 전국,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쭉 나갑니다. 요까지는 그냥 탁 머릿속에 넣어버렸어요. 하상 혹은 하은주, 춘추, 전국 이렇게 나옵니다. 춘추, 전국 합쳐가지고 춘추, 전국시대 이래 말하죠. 그럼 모든 중국 역사의 공자부터 명자까지 다 중국 유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잡은 나라가 어디냐?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그럼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생기고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생기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중국 신화나 역사에 보면은 하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라 마지막 왕이 독재를 해가지고 인심을 다 잃습니다. 그래서 은 혹은 상의 하나라 밑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들, 영주국가 하나라 밑에 있던 부하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라를 망치게 하고 세운 나라가 상나라란 말이죠. 그 개념이 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지막 왕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독재를 하니까
이 밑에 있던 한 영주 하나가 반란 일으켜서 세운 것이 주나라입니다. 그러면 역사책이, 모든 역사책은 마지막 왕은 다 누구 같아요? 의자왕 같은 거예요. 의자왕 같은 거예요. 마지막 왕은 다 그랬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거짓말로 봐요, 나는. 그러나 또 거짓말로만 보기에는 또 근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모든 왕들은 다 플레이보이거든. 마지막 왕만 플레이보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문학적으로 볼 때는. 왕이 플레이보이 아닌 왕이 옛날에 있었을까? 나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 왕이 있으면 아마 쫓겨났을 거야. 왜? 제대로 정치하고 장관들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왕이라는 게 그 플레이보이도 안 하고 그러면은 신하들이 못 견딥니다. 쫓아내버리지. 그런 왕을. 어느 정도 왕을 타락하게 해놓고 신하들의 저끼리 또 저도 엔조이하고 부정부패하고 재산 모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랬으면 난 다 그래 보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적당히 엔조이 해야지 지나치게 해가지고 장관들한테 인심 잃어버리면은 그건 이제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런 거거든. 하은주 잃어보는데 주나라를 제일로 본다. 그럼 주는 누구냐? 주무왕과 문왕. 무왕이 톱을 해요. 오늘 이제 이게 다 나옵니다. 자세히. 무왕이 톱을 하거든. 상나라를 톱을 하고 문왕에 대해서 완전히 기반을 잡아버립니다. 나라의 깃을 잡아서 그래서 주문왕, 주문왕 이러잖아요. 주문왕 혹은 주무왕 이러거든. 그래서 주문왕 이걸 아주 최고 이 한 이상적인 정치인으로 딱 잘 잡은 겁니다. 이렇게 주문왕 이러거든. 이래서 이러면 이제 이 구절 금방 알 수 있죠. 노나라라는 거는 노나라는 지금 이제 산동성에 있는 거거든.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 무왕. 그 다음에 백금 이래 있거든 아들이. 그 형님은 무왕에 대해서 주나라 왕을 하고 너는 저기 가서 나라 하나 세워가지고 다스려라. 그게 바로 노나라다 이거예요. 노나라. 수도는 꼭부. 그 후예로. 그러니까 주문왕의 후예를 받았으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예절이 있고 그것도 알고 뭐 이런 문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총 23가 948편 중 4가만 전하는 걸 여러 주석서를 보충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춘추다. 이제 대충 감이 오죠. 근데 다는 여러분들 아마 이거 다 못 볼 거예요. 이거 역사학자들도 다 못 봐요. 하도 복잡하고 길어가지고. 이 춘추 3전 이릅니다. 춘추 많은 것 중에서 춘추 3전 하면은 공량전, 곡양전, 좌시전. 여기 다 나오죠. 춘추 공량전, 곡양전, 좌시전. 춘추 3전 하면 저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메인. 많을 때는 다 메인이 중요하거든. 메인 텍스트야, 저게. 곡양전은 춘추 경문 해석, 경문을 해석한 거고, 공량전은 해석한 걸 더 깊이 따지는 거고, 그럼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공량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다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춘추 볼 때는 딴 건 안 봐도 공량전만 갖다 놓고 수필 쓸 때 적당히 찾아가지고 인용하면 돼요. 공량전이 제일 중요하고, 나중에 사마천도 공량전을 제일 중요시해요. 공양전이 중요한 거. 좌시전은 뭐냐? 노나라의 정치사고. 이렇게 같은 춘추인데도 다 나눠져 있다 이거예요. 역할이. 그럼 이 시대 때, 춘추 시대 때 하면은 이 춘추 시대 때는 춘추 5패 저래 말합니다. 여러 수십 개 나라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중국 좋은 땅덩어리에 힘이 세면 골마다 다 영주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힘이 센 5사람, 5 제후들, 그걸 춘추 5패. 여기서 이제 5패. 패권을 잡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 5사람들이거든. 그럼 어느 나라나? 제황공 하면 제나라의 환공.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왕이랑 하고 다 영주예요. 영주이기 때문에 공이에요. 제나라 황공은 전에 내가 여러분들께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도 제나라 황공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전쟁에도 또 나오거든.
손자병법 뭐 이런 병법도 저기 다 나오니까 딱 외워두세요. 머릿속에는 외우지 말더라도 여러분 꼭 메모해가지고 글 쓸 때는 그거 보고 딱 멋진 글 쓸 수 있도록 칸닝고 할 수 있도록 딱 해놓으란 말이에요. 메모를 잘 해놓으세요. 제나라 황공은 아주 드라마틱한 사람이에요. 형님은 규야. 형님의 스승은 관중이에요. 관중은 다 알죠. 여러분 관중 하면 우정 깊은 관중 포수, 우정. 입안에는 꼭 저 둘이 같은 관중 포석, 그런 우정을 이제 관중 포석, 그 우정이래 다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럼 저기 이제 여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형의 스승은 관중이고, 황공, 그 형의 동생인데, 황공은 포숙이야. 포숙이 참모예요. 이래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형제들인데, 이 형 중에 나쁜 놈이 지금 집권하고 있어요. 영주가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포악한 정치를 합니다. 그럼, 형 밑에 있다간 죽는다. 그러니까 둘 다 망명을 가요. 망명 가는데, 제 나라에서, 수도에서, 형은 좀 멀리 가고, 동생이 더 가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관중 포석은 같은 선생 밑에 배운 동기 동창으로 친하거든요. 우정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자기가 모시는 왕자가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 나라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경각지게 딸린 겁니다. 그런데 관중이 깰서가지고 진길로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먼저 들어갔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동생이 곧 올 거다. 그럼 동생을 죽여버려야 지가 왕이 되거든요. 형이. 그럼 동생이 어디로 올 거다 다 알아요. 알고 매복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석은 어떠냐? 그걸 미리 알아. 형이 먼저 가 있다는데 그럼 우리를 죽이러 올 거다. 지금 우리가 이리 갈 거니까 어디쯤 가면은 그 매복하기 좋은 데서 그쯤 가면은 매복할 거다. 그러면은 이 황공을 하게 어떻게 하냐? 황공 이름은 달라요. 나중에 댄디에가 황공이에요. 포석이 어떻게 하냐면은 진행할 때 되면은 이제 황공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가다가 활 쏠 거다. 그러면은 활 쏘면 분명히 여기 쏠 거거든. 여기 이제 절대 안 죽겠다. 다 장치를 합니다. 해놓고는 쏘면은 맞고 그냥 죽는 척 해라. 그래 그냥 죽어버려라. 그럼 우리가 막 울면서 관 준비해 가자다. 관에 넣어가지고 그냥 수도로 데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딱 다 짰어요. 짜가지고 아니면 다를까 정말로 쏘니까 죽은 척하고는 가서 수도에 들어가서 그대로 수도를 점령해버립니다. 이래서 황공이 형을 누르고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형이 쳐들어오거든, 전쟁하거든요. 전쟁에서 결국 동생이 이겨요. 이겨가지고 왕이 되어버렸거든. 된 뒤에 딱 포로를 잡아요. 그럼 포수의 친구인 관중도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놈이 제일 라이벌의 두뇌 참모니까 죽여버리죠. 죽이려고 하니까 포숙이 죽이지 말고 우리 신하로 쓰자. 조금도 난 질투 안 한다. 그럼 라이벌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왕공이 포숙을 말 듣고 관중을 부하를 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겁니다. 왕이 그런 말 듣는 자체가. 그리고 부하를 썼거든. 그런데 포숙이 죽고 관중은 오래 살아요. 관중의 말을 듣고 엄청 부국이 됩니다. 이 제나라가. 부국이 됐는데 관중이 되때 죽어요. 죽은 뒤에 황공이 에드바이스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누가 에드바이스가 되느냐? 여가가 됩니다. 여가. 여가는 뭐냐? 요리사예요. 여러분들 제왕공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미식가. 천하에 안 먹어본 음식이었고 미식가예요. 맛있는 거 다 골라 먹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여가가 이제 공중, 뭐라 그러노? 요리 실장이야. 이제 한잔 하다가, 이제 내가 땅덩어리에 있는 거는 안 먹어본 게 없는데 사람 고기 하나 못 먹어봤다. 그랬더니만은 자기 아들 이걸 탁 빚어가지고 갖다 요리해줘가지고 미개가지고 여가가 그 뒤부터 신임 얻어가지고 모든 인사권과 권력을 다 가집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저것도 또 요리사거든.
둘이 라이벌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제왕공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다가 관중 덕분에 잘하다가 참모가 없어지니까 죽은 뒤에 저 라이벌끼리 싸우느라고 구대기가 득실득실 할 때까지도 장례식도 못 지내요. 그 제왕공이 결국 죽었어. 늙어가지고 죽으니까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느라고 넣어놓고는 시체를 끝도 보지도 그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바로 제왕공입니다. 잊을 수 없죠. 그래 들으니까 사람고기 처먹은 왕. 중국은 사람고기 예사를 먹어요. 중국에는 못 먹는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진나라는 진문공은 학대를 받아가지고 계모 뭐 이런 데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20년인가를 타국에 떠돌다가 막판에 왕이 됩니다. 그까지 유명해요. 그 내가 옛날에 DJ 그 한참 고생할 때 진문공을 머릿속에 두시라고 내가 한번 그래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진문공.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더라고. 진문공이. 그렇게 떠돌면서 망명하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왕이 된 사람이 진나라 문공입니다. 송량공은 송나라의 양공이거든. 제가 송량진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죠. 저게 뭐예요? 하도 윤리 도덕을 잘 찾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도 이제 이쪽에 이제 송나라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저쪽에 적군이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폐하 공격합시다 하니까 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군자는 그러면 안 된다. 다 건넌 뒤에 전쟁하자고. 그러다 결국 자기가 져요. 그게 이제 송량지. 송량지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송나라에 하도 윤리 도덕을 강조하니까 백성 중에 하나가 여자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 다리 밑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져가지고 떠내려가 죽어버렸어요. 여자 기다리다가. 그게 이제 송량지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강 건널 때 공격 안 하고 다리 밑에 기다리다가 홍수가 져도 그 자리에 안 피하고 있다 떠내려가 죽는 거. 그게 송량지인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요, 지구 역사를 다 합쳐도 중국만큼 재미가 없어요. 중국이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 쓰려면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시부터 시인이나 소설가 이 문사들은 동양 중국 그걸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깊어지거든요. 김소월이니 할 게 없이 중국이 달통합니다, 다. 상식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멋진 용어,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겁니다. 수필도 마찬가지고. 수필도 중국 이런 고사를 인용 안 하는 수필은 그거는 그냥 날라리. 그 다음에 진나라. 이건 이 진짜 보면 누가 생각나요? 진시황이죠. 이 진짜가 진시황 아닙니까? 목공, 인재등령으로 유명. 말하자면은 진시황이 나올 수 있는 터전을 잡아준 게 바로 저 왕입니다.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가지고 한 겁니다. 초장왕, 저건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왕공하고 송량공하고 초장왕 셋입니다. 세 메달급입니다. 초장왕은 어디 많이 나오느냐? 장자에 많이 나와요. 장자 제일 첫 장이 뭡니까? 뭐예요? 붕이라는 새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날아간다. 3년 동안 울지도 날지도 않아. 날개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마음 먹고 날면은 날개 한 번 짓에 몇 천리를 가고. 참 장자다운 거짓말이지. 지금 미사일보다 더 빨라. 그 주인공이 바로 초장왕이에요. 왜냐? 초장왕이 왕이 된 뒤에 아무 짓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계집만 밝히고 노는 거예요. 신하들이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폐하해도 그냥 가만히 막 노는 거야. 그러다가 하도 신하들이 간언을 하니까 지금부터 내한테 간언한 놈은 그냥 죽여버린다고. 죽이면 간언하지 마라 이거야. 아부하는 것만 놔두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래 얘기한 거야. 붕이 한 마리 있는데 막 나는데 한 번도 안 난다. 울지도 않는다. 했더니만은 그 소리 딱 듣고 장왕이 마음 잡고는 그동안에 아부했던 친아를 다 죽여버려요. 진짜 가능한 것들만 딱 데리고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초나라가 강국이 되거든.
그래서 불비불명,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그 무서운 사람, 여러분 중에도 막 가만히 이 교실에 와서 오는 사람 보면요,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나 글 잘 쓴 사람은 처음에 가만히 있어 몰라. 그러다가 한번 말하면은 어때요? 글 쓰면 냈다 하면 그냥 끝내주는 글 내는 그런 사람들. 불비불명 겁니다. 전령지연은 뭐냐면 초장왕이 그 멋진 에피소드입니다. 전령지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그 이 장관들과 그 공신들과 미녀를 데리고 자기 이제 왕도 자기 애첩을 데리고 이제 소주를 한 잔 까고 있는데, 소주 아닙니다. 옛날 중국 술이지. 소주를 가면 안 돼요. 이걸 글 쓸 때. 쉽게 여러분 알아듣게 말하면 소주를 까면서 이제 막 먹는데 갑자기 불이 탁 꺼져버려. 바람 불어. 촛불이 싹 꺼져.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왕의 애인이 어막 하더니 막 빨리 불 켜라 켜고 불 켜니까 이 여자가 각끈을 하나 딱 쥐고, 각끈을 딱 끊어가지고 쥐고 있으면서, 폐하, 불이 꺼졌는데 폐하 신하 중에 하나가 나한테 막 덤볐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누군가 알라고 이래 막 키스하려고 할 때 그냥 각끈 딱 쥐고, 이 각끈, 지금부터 각끈 검사하면은 이 사람 잡으니까 그 사람 죽여달라고 하니까 장왕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딱, 지금 각끈 다 끊어라. 다 끊었어, 신하들이. 다 끊어가 다 버려라. 그러고는, 그러니까 범인 못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장화입니다. 대단하죠? 그랬는데, 후속편 없으면 안 되죠. 전쟁에서, 나중에 늙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해요. 그러는데, 죽을 뻔한 걸 살려준 게, 위협을 무릅쓰고 살려준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 물어요, 장군이. 장왕이 물었어. 내가 너한테 뭐 별로 베푼 것도 없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내가 각건을 처음 잘린 범인이었다. 그러니까 폐하가 내 은인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도 베풀면은 모욕을 참고 베풀면은 반드시 저런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재밌죠? 이러니까 역사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춘추 5패를 이렇게 5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그 이외에 어떤 사람들은 오나라 왕 함녀와 월나라 구천을 꼽는 사람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나라 함녀 구천, 저희 얘기는 다 알죠? 오나라 왕이 구천을 쳐들어가서 완전히 나라를 망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천 가면 뭘 떠올라요? 와신상담, 그게 바로 구천입니다. 자기 나라를 빼앗은 오나라에게 보복을 하려니까 힘으로는 안 되니까 미녀 서시, 중국 미녀 최고가 서시죠. 서시를 보내가지고 타락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는 와신상담, 쓸개즙 웅담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그걸 먹고 이제 기운 차려가지고 나중에 오나라를 망하게 하잖아요. 바로 저 둘을 넣기도 한다. 그런데 이 셋은 변함이 없어요. 제왕공, 저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여행 가더라도 대충 머릿속에 이래 두세요. 제 나라, 노나라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시조가. 주문왕의 아들. 그랬죠? 무왕의 동생. 그랬죠? 제 나라는 누구냐 하면은 시조가 강태공의 후예입니다. 강태공 알죠? 다. 낚시만 낚다가 출세한 사람. 강태공.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거의 산동서입니다. 이 북쪽으로 가면 이건 지금 오랑캐입니다. 연나라 하면 그냥 오랑캐예요. 제, 노, 송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진시황의 진, 초나라 남쪽이죠. 이기 때문에 5월, 이건 상하이 부근입니다. 상하이하고 루신의 고향 절강성 그 부근이거든. 이래서 중국은
옛날부터 이건 민족이 달라요. 남방. 원래는 야만인으로 봤던 지역입니다. 이래서 중국의 민요는 어디서 나냐? 야만인에서 다 민요가 나요. 초희하면은, 초희라는 말은 미녀라는 뜻입니다. 초나라 여자, 그런 뜻이거든. 초나라 기집, 미녀 뜻입니다. 오희원려, 오나라 여자와 월나라 여자. 그렇죠. 오희원려. 그것도 미녀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 여자들이 작고 이뻐요. 되게 그래요. 상하이 가면은 북경 가서 본 여자하고 아니 물이 틀려요. 이게 이제, 예? 어떻게 틀린가 여러분 가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 춘추라는 역사서에서 기본 사관, 이게 춘추필법으로, 뭐 이런 말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도 자주 쓰잖아요. 춘추필법. 춘추필법이 뭐냐? 역사를, 이제 역사학자들 그러거든. 막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거다. 근데 엄격하게 객관이라는 말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하면서 그 말은 객관적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주관대로 쓴 게 다 모든 학문입니다. 둘이 싸운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어떻게 하면 그것도 그 말하는 사람이 지 주관 가지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 싸우면 당사자끼리 둘이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 끼면은 더 혼란스러워져요. 왜? 객관적으로 해놓고는 또 지 주관 가지고 누구 편들거든? 골치 더 아파져요. 여러분도 그래요. 무슨 친구들끼리 불화하거나 다툼이 있으면은 단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뭐 머리 허벅지에 뜨든지 말든지 끝내야지. 누구 말 듣고 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사과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관의 판단력이 들어간다. 판단을 기준은 윤리다. 윤리적인 거다. 휴머니즘이죠. 지금 치면 인문학적인 거죠. 그걸 춘추필법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사건을 기록하되 춘추필법으로 옳고 그런 걸 판단해서 가리는 거. 이게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괄호 1번. 같은 공격인데도 세력이 비슷한 나라끼리 싸우는 거는 공짜야. 강한 사람이 약자를 공격하면 벌이야. 잘못을 응징하는 거는 토. 왕이 직접 나서는 거는 정.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관을 못 따라가야죠. 경향. 나무 영토 쉽게 얻으면은 취. 어렵게 빼앗으면 극. 상대 몸만 투항하면 항. 땅도 바치면 부. 배신하는 것도 배신을 한 뒤에 한국 산문에 있다가 안 나오는 것까지는 반이야, 반. 안 나오는 거는 반이고, 다른 동네 가서 붙으면 2반자야. 다르죠, 개념이. 그 엄격합니다. 춘추필법이라는 거는. 저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초장망 또 나오잖아요. 원래 위대한 망은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수필에 많이 써먹게. 묻는다는 뜻인데, 물은 소치 가볍고 무거운 걸 묻는다. 그런 뜻이죠. 이게, 지금 이제 춘추 전국시대는 이제 특징이 그겁니다. 여러 나라 중에 이 오패들이 힘이 훨씬 세거든. 근데 아무리 힘이 세도 감히 우리가 가장 어른이었던 이 주나라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못 건드려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록 힘은 춘추 오패가 더 세. 그러나 이 나라를 쳐들어갈 생각은 안 해요. 왜? 그건 다 우리 아닥한 대선배고 우리 정신적인 지주 종갓집이야. 주나라는. 그러니까 주나라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초장왕이 힘이 세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해가 힘이 세지니까 이 나라 막 쳐들어가다가 융족을 딱 쳐들어가서 딱 보니까 바로 거기가 주나라 가까이 온 거야. 오니까 주나라 그때 이미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그냥 뭐 조그마한 지금식으로 말하면 한 군수 정도 급에서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거든. 그 뭐 건드리면 넘어가는 거야.
딴 영주에 비해서. 그 이제 이 장왕이 그거 가서 그 주나라 궁중 앞에 딱 가가지고는 막 이제 진을 치고 말이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 큰일 났거든요.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하를 보내요. 신하를 왕손만이라는 신하를 이제 장왕한테 보내가지고 뭐 원너에 뭐 고생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인사하니까 장왕이 물어요. 주나라에 구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라 우왕이 9주 9일 모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하나라 때 이제 이때 아닙니까? 이때 전천하에 9개의 영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영주로부터 9일 다 받아가지고 소설 하나 탁 만들어서 그게 쉽게 말하면 중원천하의 최고 지도자 하나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철. 상징이죠. 그게 이제 구정이야. 9개 영주로 만든 구정이야.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함부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걸 가진 것이 천하의 최고 종갓집이야. 그게 이제 하나라 망하고는 은나라가 가지고 있다가 은나라 망하고는 주나라 왕이 가지고 있다가 비록 나라는 작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라가 수십 개 있어도 그 섭천 그거 종갓집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장왕이 그 소 봤다. 무게가 얼마 되나?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만들면은 지금 그런 게 막 수십 배보다 더 큰 거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손만이 하는 말이 폐하, 그 구정이라는 것은 굴이 많고 적음, 크기, 무게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윤리와 덕, 왕이 얼마나 윤리와 덕을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솔직히 크기로 말하는 게 아니다. 구정은 그만큼 그 윤리와 그걸 지키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 말하니까 장왕도 말은 알아듣잖아요. 그대로 그냥 후퇴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어때요? 알아들어도 후퇴 안 해. 쳐들어가. 그게 지금 21세기는 개파인 거야. 그 다음 식지동은 뭐냐면은 초나라 사람이 정나라의 영공에게 이제 큰 자라를 잡아가지고 줬어요. 근데 자라 맛있습니다. 자라 먹어봤어요. 자라 먹는다 하면 또 왜 안 먹, 자라고기 참 좋아해. 자라고기 여자들 먹어도 돼요. 굉장히 자라집이 없죠. 좀 언제 날 좀 데려다 주세요. 난 자라 좋아하는데 집이 못 찾아 못 먹어. 아니 자라는 원래 옛날부터 그 약이잖아요. 약이고 애들 뭐 병날 때는 많이 먹거든. 굉장히 고기도 연하고 괜찮아요. 어쨌든 그 자라탕 중국에서도 제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거든요. 저렇게 이제 왕이 주니까 이 내 부하들한테 다 먹여야 되겠다 하고는 자라탕 죽을 해가지고는 신하들 오면 이제 하나씩 먹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왕이 정영공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공자 이름이 송입니다. 송공하고 자가 두 공이 이제 송이 이제 그 말 듣고는 오늘 우리 자라탕 먹는다? 왕이 자라탕 준다 그러더라 하고 둘이 이제 들어갔거든. 신하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왕이 이게 식지잖아요. 이게 저기서 나온 게 이게 식지입니다. 이걸 이렇게 움직여. 식지라는 말이 저기서 처음 발언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 식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우리 자라탕 준비하다 하는데 왕이 그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송공이 말하는 걸 영왕이 들어버린 거예요. 들으니까 왕이 평소에 이 친구를 좋아 안 해요. 별로 그 신뢰가 안 가는 신하야. 그리고 이제 김치국 먼저 마시니까 왕이 좀 밉거든요. 그러니까 여봐라 자라탕 갖고 오라 그러더니만 좀 적게 해가지고는 다 주고 이 친구만 안 줘요. 그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드디어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또 왕 가버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식지를 움직여도 안 주면 그만 아니냐. 그러니까 확실히 먹을 때만 말하는 거지. 낌새 보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밑에 불생, 음양하니까 딱 알겠죠. 남자, 여자. 말하면 그런 건데
하나만으로는 뭘 생산할 수 없고 양 하나만으로도 생산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춘추죠. 그 다음 나온 말이 이제 국어입니다. 역사책이 국어. 춘추 좌전을 내전, 국어를 외전으로 부르는데 둘 다 춘추시대 역사서거든. 주나라 좌구명이 좌시전 편찬 위에 각국 역사 수집 찬수를 했는데 요겁니다. 요거. 이거 춘추 외전 혹은 국어.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정치사죠, 정치사. 그 다음 뭡니까? 춘추시대 끝나고 전국시대죠. 이제 전국시대 내려옵니다. 전국시대 왔거든. 전국책입니다. 이거는 전한 말기의 유명한 문학자죠. 이 문학자가 주나라 원왕부터 진시황까지 240년 동안 책사, 모사들의 활동을 편연체로 구성한 거. 좀 다르죠. 책사, 모사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이제 전국책. 전국시대 때 나라마다 다 모사꾼들이 있었거든. 그 전략, 전술 이런 거에서 이제 뛰어났다고 전국책 이래 말한 겁니다. 자, 이제 세 권 했죠. 이 책이 기록에만 있고 별로 자료가 없었다가 1973년에 장사 마왕퇴락합니다. 무덤 이름을 여기서 이게 나와요. 전국 종횡가서 종횡가를 가는 게 뭐예요? 종횡가. 이게 책사들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이디어 제공하는 사람이 있죠. 그 책사라 그래요. 책사 혹은 종횡가. 전략 전술 갑니다. 완전히 이제 군사 전략 전술책이죠. 종횡가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꽤 많은 사람 보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종횡가야 이러면 그 꿰봅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마왕태입니다. 출토품이거든. 저기 이것이 저기 같이 간 사람 김정환 선생이 저기 같이 갔거든. 저기 어디냐면은 장사란 데가 장사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저기 장사 가까이 있는데 장사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모태똥이 떠올라야 됩니다. 호남서이거든. 모태똥 고향이 그 장사에서 가까워요. 모태똥 학교 나온 게 장사 사범학교거든. 모태똥 사범학교 나왔잖아요. 박정희도 사범학교고. 그 장사 가면, 모태똥 이래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 역사를 좀 아는 거야. 그 부분인데, 그냥 여러분, 이걸로 구경하세요. 굉장히 볼 게 많아요. 근데, 또,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대충 보고 그냥 사진만 찍고 나와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수로들이 또 엄청 나거든요. 전국책이니까, 얼마나 그 모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다 뭐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내가 간략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자료에 요건 다 나와 있죠, 글씨나. 양쪽이 다 패하면은 함께 상처를 입는다. 그런 뜻이죠. 양쪽이 다 패하면은. 범이 싸우고 또 사람과 싸우면은 힘이 없는 자는 죽고 큰 자도 상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싸움에는 다 희생이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싸움에 희생이 따른다. 그 다음 남원 북철. 원은 끌채 매는 부분을 원이라고 합니다. 원자. 끌채 매는 부분 원. 그 다음 철은 바퀴 자국이 철입니다. 그러면은 남쪽으로 끌채를 향하게 하면서 바퀴는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뜻은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북쪽으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겁니다. 그 다음에 양을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이거는 중국에서는 양을 우리나라는 소 잃고 양간 고치다 하면 그냥 소 잃었으면 양간 고치되 말하는 뜻을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양을 잃었더라도 양간 고쳐라. 그래야 그 다음 양은 안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양을 잃었으면 양간을 고쳐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인데 도요새하고 이 방자가 무슨 그 달팽이 같은 아이 그 중에 하나가 방입니다. 근데 이게 이 도요새가 그 달팽이 잡아 먹으려고 기다리니까 비가 와야 나와가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비가 안 오면은 못 잡아먹고 비가 와야 먹는다 이래 하고 있는데 거꾸로 그럼 달팽이는 어떠냐? 그럼 도요새는 지가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달팽이는 내가 나가면은 날 잡아먹고 도요새가 살겠지? 내가 계속 안 나가면은 그 새끼 굶어 죽겠지? 둘이 서로 상극입니다. 둘이서 상극을 이렇게 싸울 때 덕보는 건 누구냐? 다른 사람. 달팽이도 잡고 도요새도 잡는 거. 사냥꾼. 그게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지릭 하는 뜻이 이제 저기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날개와 털이 아직도 이건 풍성할 풍자가 약자입니다. 참 쓰기 좋지요. 중국 약자 지금 전했어요. 풍성할 풍자. 이걸 절에 써버립니다. 얼마나 편해요. 중국 여행 가면 다 저런 한자예요. 그냥 날개 없는데 날지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죠? 털도 안 난 게 어떻고, 솜털도 안 난 게 어른 행세 낸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저거는 이인, 추, 이 송곳을 내가지고, 여기, 이 허벅지를 찌르는 겁니다. 딱 그 말 들으니까 무슨 생각나요? 예? 독서. 책 보다가 잠이 오면은 찌르는 겁니다. 이현 씨는 뭘 생각했어요? 과부 생각났어요. 상당히 문학적이다. 그 다음에 교화란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1개 파놓으면 토끼 죽어요. 그럼 1개 파놓으면 죽거든. 그럼 그 옆에 또 하나 파놓고 또 하나 파놓고 그러면은 이쪽 굴로 들어오면 옆 굴로 피신하고 거기까지 들어오면 그 옆 또 피신하고 교화란 토끼조차도 굴을 3개 파야 사는 세상이다. 호가 호위, 저건 우리 많이 쓰는 거죠. 여우가 호랑이 행세하는 거. 경궁지조, 활에 놀란 새, 그런 말입니다. 활에 한번 맞아본 새는 활 소리만 나도 놀란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뜬금 보고 놀란다. 똑같은 겁니다. 불이기비, 날개도 없으면 날지도 못한다.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입니다. 못 날아도 소문은 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뜻입니다. 고침무우. 고침, 안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말 하자면. 근데 저건 나는 왜 저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벽에 높이 피면 잠이 안 오지 않나? 근데 꼭 저렇게 말하더라고. 고침, 벽에 높이 비어야 편안하게 잠잔다고. 3인성호, 저건 많이 하죠. 3사람이 다 호랑이, 딱 하면 호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없는 호랑이다. 자, 이제 사마천입니다. 이 사마천 이전까지 이제 요까지, 전국시대까지 했단 말이죠. 요까지 했죠. 그럼 이거부터 쭉 한나라까지 다 쓴 역사가 바로 사마천 사기입니다. 사마천.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다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중요한 거면 내가 탁탁 여러분.